결혼 전 혼수를 과하게 요구하는 시댁 때문에 시어머니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불러 갔더니 시누이까지 같이 와 있더라고요. 또다시 혼수 문제로 언쟁이 불거졌고 저희 부모님까지 비하하는 말을 하기에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시누이가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며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일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결혼 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할 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결혼을 취소하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요즘에 좀 과거와는 다르게 혼수를 좀 간소하게 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과한 혼수 요구가 문제의 시작인 것 같고요. 과한 혼수 요구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 변호사님들은 이런 뭐 분쟁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테니까 혼수 때문에 이런 분쟁 좀 많습니까?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면 그 결혼 전에 약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내용은 없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약혼이라는 것과 혼인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좀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만약에 약혼을 안 한 상태에서 혼수를 준비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과한 혼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생겨서 결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면 헤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헤어지셔서 약혼을 안 했을 때. 그렇죠. 약혼을 안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예물을 준 게 있으면 사실 그걸 찾아오면 서로 이제 서로 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약혼을 하셨다 그러면 약혼의 해제 사유라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장차 결혼할 것을 예정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약속 예비 신분상 계약으로 우리는 되거든요. 결혼할 사이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혼 해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약혼 후에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을 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약혼 후에 다른 사람과 그런 경우도 있군요. 간음한 경우라든지 약혼 후에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과한 혼수가 엄청나게 과해서 과하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과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뭐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약혼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제했을 때 그동안에 혼수를 주고받은 거라든지 예식장 계약을 한 거라든지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의 경우에는 좀 경우를 나눠서 실무상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 어떤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이 그냥 약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냥 서로 주고받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쪽 당사자에 똑같이 어떤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예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혼을 취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취소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서로 어떤 혼수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혼수 정리가 뭐 이분이 표현하시는 결혼 취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법에 이 약혼과 관련된 것도 규정이 돼 있군요.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일단 약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혼수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가 상담자분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저희가 TV나 이런 데서도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일단 생각나는 거는 이제 명예훼손, 모욕 그렇죠. 정도 생각나죠. 명예훼손은 이제 사실을 적시를 해야 돼요. 어떤 팩트,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사실. 너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 단순한 감정 표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안 되고 모욕죄가 되는데 둘 다 이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공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3명 있었잖아요. 시어머니, 그다음에 시누이 하고 본인이 피해자 이렇게 있으면 특정 소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불특정 다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불특정 다수는
2명 이상이 다 포함되는 건데 네네. 이거는 특정된 그 자기 지인 뭔가 시댁 식구, 시댁 식구랑 이렇게 특정이 뭐,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네. 판례는 한 명한테만 얘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 충족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판례에 따르면 2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누이가 어디 가서 막 떠벌리고 다닌다고 한다. 머리채 네. 없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공연성 충족된다고 보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예비 시누이가 머리채를 잡았다고. 이래서 상담자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누가 봐도 폭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리 그래도 머리채를 잡으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지금 또. 혼수 머리채를 때문에. 잡은 건 당연히 폭행이고요. 네. 그래서 폭행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폭행죄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형사 고소를 하시게 되면 아직까지 뭐 서로 뭐 아무런 관계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 아, 그래요? 받으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비 시누이가 머리채를 잡는다는 거 한다면 아무리 앞으로 결혼을 했을 때 누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뭐더 큰 문제가 생길 그렇죠. 거라고 생각할 생각할 수밖에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박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죠. 결혼 취소는 아니고 뭐 정리만 좀 하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결혼 무효 소송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법률론주의고 예. 법률론주의도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생겨요. 결혼된 네. 건데. 결혼식 했다고 해서 법률론 되는 건 아니고 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신고하기 전이다 그러면은 뭐 쉬운 말로 설명하면은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헤어져. 예. 알았어. 풀.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취소하고 뭐 무효 마찬가지로 결혼 법률론이 성립돼야만 취소도 무효할 텐데 이거는 뭐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헤어져 하면 됩니다. 그냥 네. 깔끔하게 정리만 네, 하면 된다. 정리하면. 소송까지 갈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결혼 진행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기간이 꽤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 기간 중에는 보통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보상을 좀 요구하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히들 그냥 결혼식 올리면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혼이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데 네. 그 전에 만약에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혼을 한 경우와 네. 약혼을 하지 않은 아까 경우. 똑같이. 예. 예. 만약에 약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여기 사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하 발언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했다면 그게 당초에 이제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지 네. 단순한 그 혼수가 좀 과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린 결혼을 못해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런데 만약에 약혼이라는 거를 했어요. 예. 근데 혼수가 좀 과하게 너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다시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싶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혼의 파기 해제 사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혼 여부에 따라서. 네, 좀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마 이게 식을 올리지 않으신 상태여도 들어가는 게 참 많잖아요. 뭐 계약금도 걸어놓고 막 이것저것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약혼을 했냐 하지 않았냐 여부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뭐 예. 결혼식장에 다 했는데 만약 파기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 결혼식장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위약금이 물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위약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맞아요, 문제에서부터 맞아요. 네.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명하게 잘 논의를 해보시고요. 혼인신고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론 저희가 지금 결혼 전이라서 안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보면 뭐 신혼부부 대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받으려고 미리 혼인신고를 좀 빨리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고를 한 상태니까 뭐 이혼을 법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MC님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네. 잘 모르고 그냥 얘기한 건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 MC님 거의 변호사님 다 되셔가지고. 아유, 네. 그 맞습니다. 이혼 신고가 그러니까 이혼 신고랜다. 죄송합니다. 이혼 소송? 네. 네.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제 혼인 미혼 소송이 있고 네네. 혼인 취소 무효 소송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 되죠. 직계 존속이 나에 대한 부당한 대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 또 그럼 폭행까지 이혼 하고 소송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결혼 취소 뭐 이런 걸 해야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낫죠. 이혼. 네. 아. 무효 소송이라는 건 혼인의 중대한 사유니까 그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는데 네네. 이혼이 신고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만 이제 무효 소송이 가능한 거고. 네네. 이거는 이혼 소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셨다면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꼼꼼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